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오늘은요, 중국은 두루뭉실 MMO 그럼 우린?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중국 외교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는 등 한중 관계가 몇 년 만에 침체기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달에 방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12월 달에 방중한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에 답방을 해야 되는데 답방을 여태까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왜 답방을 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저 친중파 중국 정부 대변인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대한민국 국익 우선주의자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 우선하는 대한민국파,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파입니다. 대한민국파 우수군이 한중 관계가 새롭게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왜 못 왔는지 그 이유를 중국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픈마인드한 자세로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도요, 사드 문제,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도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여의치 않게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도 너무 황당해갖고 제재 조치를 취하는지 아주 강경하게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사드 배치한 지 몇 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중국은 상당히 실리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드 문제로 한국을 계속 조이면은 한국이 그래서 그 여파로 미국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면은 중국한테 좋을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중국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 표리부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사드 배치 철회해라, 사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요, 이미 사드 문제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안다. 한미 관계도 있고 한국이 사드가 미국의 무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절충안도 있지 않을까. 우리 중국이 우려하는 국가안보의 문제도 있으니까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사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 그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다양한 형태로요. 저는 그때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도 잘 알거든요. 저도 중간에서 우리 정부 관계 부처에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전달하고 했는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 방안을 원하는 측도 있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방안을 원하는 측도 있지만, 일반 민심들은, 더군다나 우리 일부 매스컴들은 항상 사드 문제 치사하게 제재 조치 처리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방안이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매우 강경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중국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한다면요, 여러분들 개인 관계도 그렇고 기업 관계도 국가 관계도 역지사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지사지도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사드 문제는 한국이 먼저 중국을 때린 겁니다. 중국이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경제 제재라는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팩트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방어용이다. 너네도 많은 무기를 한반도를 향해서 배치했으면서 니들은 배치하고 우리는 배치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중국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방어용이건 아니건 문제는 그것이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라이벌인 미국의 무기이고, 한국이 비록 한국 땅에 배치된 사드입니다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모든 걸 다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그 사드 레이더로 자기들의 중요한 군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려한 것인 것이고요. 만약에 한국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한 한국의 무기를 한국 땅에 배치한다면요, 중국이 중국의 무기를 중국 땅에 배치하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죠. 실제로 사드 외에 우리 군이 우리 무기를 새롭게 개발해갖고 배치한 것에 대해서 중국은 뭐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중국의 입장도 우리가 서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문제로 사드는 한국 땅에 배치되어 있지만 한국이 전혀 통제할 수 없고 미군이 통제하는데, 그 미군은 자기들의 최대의 적국이고 또 자기들의 미군의 레이더에 의해서 핵심 군사 정보가 다 노출된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반발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질질 끌어봤자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면 자기들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계속해서 강경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방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요. 벌써 3번이나 방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논의가 됐고 방한 근처까지 갔었는데 한국의 분위기를 보면 한국은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 사드 제재 조치를 철회해라, 반성을 해라 등등등 강경한 분위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몇 년 만에 한국을 방한해가지고 강경파에 의해서 부딪히기만 하고 어떠한 성과를 가져가지 못한다면은 중국 시진핑 주석도 중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들의 반대파라든가 강경파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그것이 팩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왕이 부장도 다시 오고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려고 하는 데는요. 중국 입장에서는 4가지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4가지 정도를 고려할 때 이제는 한국도 사드를 너무 강경하게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양국의 국익 측면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지금 한국이 미국한테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도 중국 카드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북미 회담을 중개하기 위해서 한국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일본에게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일본도 그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을 가속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이 관계가 개선이 되면 한국은 좋을 것이 없다. 따라서 한국도 중국하고의 관계 강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중국과 함께 한중 경제 협력할 여지가 많지 않냐. 이와 같은 4가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이제는 너무 사드라든가 한중 간의 민감한 국면만 부각시키면서 사실상 시진핑 석이 방한을 원하면서도 사실상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중국도 우리를 그만큼 원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쪽에서 필요로 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견제인 것이죠.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북한도 자기 편으로 많이 끌어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관계가 좋은 것만 아니지만 북한도 자신들이 아주 좋은 카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의 가장 옆에 있었던 일본도 중국 쪽으로 경제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제 한국도 더 자기들하고 가까이 오게 된다면은 미국이 과거처럼 무작정 자기들을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왕이 부장도 그렇고 중국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제는 정말 그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소기에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탐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중 관계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 달려 미국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나라를 지칭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필요하면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강력하게 공습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정말 달라요. 중국은 어디까지나 우회적이고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하거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북 간에 막 다툼이 있더라도 남북 간의 문제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쌍방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미국이 자기들을 그 미중 무역전쟁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들의 상대인 걸 알면서도 미국이라고 하지 않고 관계국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중국은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걸 선호하거든요. 함의가 많아요. 알듯 말듯한.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오게 되면요. 방한을 하게 되면 시진핑이 방한하기 전까지라도 중국에서 그 고위 정치인이라든가 관료가 오게 되면요.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사드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중국의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드 문제는 중국이 한국한테 먼저 얻어맞은 것이거든요.
근데 먼저 때리는 한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사드 처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국한테 제재조치 철회해라, 사과해라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강화된 시진핑 주석이라도 중국 국내에 보수 강경파들이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두루뭉실하게라도 언급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오사카 G20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저는 그 전에 분명히 언급할 거라고 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럼 우리도 두루뭉실하게 중국은 중국이 좋게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 있게끔 말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상황 어땠습니까? 시진핑 주석 사드 문제는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슬쩍 언급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중국 국내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사드 문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및 한중 관계의 개선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하면요.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잖아. 할 수 있고 우리도 뭐 중국에게 굴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하셨죠. 사드 문제는 북한 비핵화가 해결된 다음에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딱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언제 해결될지 알아. 어떻게 해결될지 알아. 응?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그때까지는 한국에 다가갈 수 없게끔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진핑 주석은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그걸 싹 넘어가고 빨리 한중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회복을 못하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될 걸 갖다가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고 모든 걸 너무 단호하게만 확 칼같이만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 저를 갖다 친중파라고 뭐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이만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확실하고 단호하고 솔직 담백한 것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만 중국은 그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이 한중 양국 간의 이 문화 차이, 관습 차이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사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중국은 사드 철회라는 거 정말 바라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드 문제라든가 중국 한중 간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요. 저는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인 관계도 비즈니스 관계도요, 상대방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접근하고 교제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는 둥근 거는 싫어하는데 내가 둥근 걸 좋아한다고 직선을 좋아하는 상대한테 둥근 것만을 요구한다라든가 상대는 청국장 냄새가 역해갖고 못 먹는데 우리는 몸에 좋다 그걸 억지로 먹이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역효과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입장도 더 많이 고려하고 그걸 갖다가 대화하면서 절충안을 찾던가 하는 조금 더 플렉서블한 자세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요. 한중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요. 즉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급물살을 타듯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중견강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중국에도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척 하다가도 미국에도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척 하다가도 사안별로 우리는 어떤 한 군데 일방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 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 중견강국 대한민국 이때는 이런 포지션이 좋겠다. 어떤 때는 이런 포지션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당당한 외교를 전개해 나간다면요. 우리의 위상이 그만큼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위상을 강화시키고 경제도 더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로 한중 관계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저는 상당히 요긴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을 알고 활용하는 그런 유연한 자세를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再见!